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당연히 냉각수화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냉각수화예요. 그러면 물 분무는 어떤 수화일까요? 네, 이거는 냉각이랑 이건 질식이랑 같이 수화하는 방법이에요. 미분무가 있어요. 미분무는 질식 수화예요. 왜 그러냐? 물의 입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미분무는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50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면 물 부문은 요 중간이 되겠죠. 자, 즉 어떤 공간에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화염이 났죠. 스프링클러는 이 가연물을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애들이에요. 대신 반대로 미분무 설비는 이 불꽃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 소화라는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스프링클러는 헤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소화 작업하는 자동식 수계 소화 설비 일종이에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가멸체에 의해서 감지되거나 아니면 화재 감지기에 따라서 작동되는 소화 설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종 운동이에요. 문종 운동 수백 0 무지 500천 무지 43 무의 500이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영화 상영관으로서 바닥 면적이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500 이상인 것, 그 외 1000. 자,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무대부가 300 이상인 것, 무지 43 무외 그 외 무대부가 500 이상인 것.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괜찮아요. 다음 시설에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다 설치해라. 종병치한 요정 노수숙 조산 600. 자, 종병치한 요정 노숙 수련회 조산 600인 거. 자, 이러면 조금만 하면 금방 여기를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한번 가봅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5가지예요. 즉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살수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1차 측 배관, 2차 측 배관 다 가압수로 되어 있네요. 1차 측은. 자, 2차 측은 가압수, 습식이니까 모두 습하니까 물로 채워져 있겠죠. 건식이니까 뭔가 건조하다. 압축 공기로 되어 있다. 준비작동식, 부합식은 일단 준비작동식은 대기압, 압력이 없다. 부합식은 진공 압력이다. 일제살수식은 대기압이다. 그리고 각 유수 검지 장치가 있어요. 자, 물을 검지하는, 자동으로 검지하는 그런 장치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종류마다 여기는 알람 밸브라고 쓰네요. 습식에는 또 습식 유수 검지 장치를 하고, 건식에는 드라이 밸브, 건식 유수 검지 장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건식 밸브 다 같은 말이에요.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식 밸브, 프렉션 밸브라고 한다. 부합식도 같다. 그다음에 일제는 델류지 밸브, 일제 개방 밸브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사용하는 헤드 보면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어요. 일단 폐쇄형은 막혔다는 거예요, 헤드가. 그래서 불에 의해서 터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방형은 뚫렸다는 거예요. 여기 대기압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감지기 유무. 습식과 건식은 폐쇄형에 가압수랑 압축 공기로 되어 있어서 그게 터지면 바로 압력이 빠지면서 물이 나가는 시스템이고,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살수식은 감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A 감지기, B 감지기를 사용해서 이게 동시에 두 개가 울렸을 때 펌프가 작동해서 미리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헤드가 터졌을 때 바로 물이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일제살수식은 똑같이 A,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었을 때 펌프를 작동시켜서 그 열려있는 모든 헤드에 동시에
물을 뿌리는 방식이다. 일단 이런 개념은 알고 계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개통도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바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옥내소화전 개통도예요. 저기 중요한 건 저기 스프링클러 설비는 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즉, 이 모든 개통도가 다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 스프링클러 배관만 여기다 띄어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1, 2차가 중요하잖아요. 1, 2차 어디냐? 자, 우리가 물이 여기 펌프가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그럼 쭉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갈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요 표시 있죠? 이게 유수 검지 장치예요. 각 설비별마다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 친구가 물을 감지하는 건데 얘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의 1차 측 얘를 2차 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차 측, 2차 측. 그래서 이 윗단이 뭘로 돼 있냐, 여기 감지기가 돼 있냐, 이런 것 따라서 진행되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습식 갈게요. 자, 습식은 정의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 정의가 그 포인트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왼쪽에 이게 정의예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오는 가압 송수 장치. 이게 소화 펌프예요. 그래서 폐쇄형 스물 헤드까지 배관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 맞죠? 지문상에는 여기서부터 모두 물이 차 있다. 이게 습식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여기에 스프링클러 헤드예요. 물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서 이게 교차 배관이라는 건데 교차 배관을 지나서 위에 요 가지 배관이에요. 이게 가지 배관을 타고 지나가서 이렇게 해서 물이 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개념이에요. 앞으로 제가 지금 설명할 거는 여기만 보고 중점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밑에는 필요 없으니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가 유수검지 장치의 이름이. 그래서 습식에서는 알람 밸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측 가압수, 2차측 가압수 맞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죠. 감지기 필요 없죠. 왜냐? 얘만 터지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요, 이 친구는. 준비작동식이나 부합식은 신뢰도가 낮아요. 왜냐? 많은 장치가 있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식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예요. 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알아둘 거는 리타팅 챔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바로 유수 검지 장치에 붙어 있는 놈인데 요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얘가 또 확대돼서 그리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램프라래요. 우리 그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면 얘가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여기가 기점을 해서 여기 1차 측이니까 물이 이쪽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린다고요. 열리면 이 한쪽에 어떤 배관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쪽은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무슨 통같이 새 있는 거예요. 둥그런 통에다 여기 공기가 있고 물이 열리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여기로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압력이 발생하면 여기에 PS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기를 통하는 화재를 표시하거나 경보를 발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타팅 챔버가 뭐냐? 평상시에 이게 닫혀 있을 때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 누수가 된다고 해서 이 압력을 높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물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주 틈새를 물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오작동을 방지한다. 결론은 오작동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결론이 중요한 거죠. 오작동을 방지한다.
자, 건식 볼게요. 건식의 정의가 뭐냐? 압축 공기, 질소로 배관에 막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험 볼 때 압축 공기, 질소하면 얘는 건식이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건식이다. 그래서 폐쇄형 스플레이까지 부착되어 있다가 압축 공기, 헤드가 개방되어 압축 공기가 나가겠죠. 그럼 수압에 의해서 건식 유수 검지 장치, 그때는 건식 유수 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 내 소와 용수 흘러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물이 방사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주로 난방을 되지 않는 대공간 설명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로서 1차 측에는 가압수, 2차 측에는 에어 컴프레셔로 압축 공기를 축전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유수 검지 장치는 건식 밸브라고 얘기한다. 2차 측에는 압축 공기, 폐쇄형 사용한다. 감지기 사용 안 한다. 수동 기동 장치 필요 없다. 자, 건식의 또 주요 구성 요소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뭐 엑셀레이터, 익저스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 건식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헤드가 개방돼가지고 여기 압축된 공기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빨리 나와야 되는데 0.1초라도 빨리 나와야지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엑셀레이터 익저스트예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개념은. 자, 여기에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갈 때 이 공기를 다시 이 배관에다 집어넣어서, 즉 여기 이 안에 다시 보면 클램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차 측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어줘서 얘를 빨리 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빨리 열겠죠. 공기를 더 집어넣어 주니까 0.1초 이상이라도 뭐 빨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에요. 그게 엑셀레이터다. 우린 그래서 이거를 뭐냐, 클램퍼가 열리는, 이렇게 있다가 요 열리는 시간을 우리는 트립 시간이라고 해요. 트립 시간. 그래서 엑셀레이터는 트립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말도 써요. 트립 시간 단축. 자, 그 다음에 빨리 이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열렸잖아요. 여기서 열렸으면 이제 빨리 물이 여기서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요 시간을 우린 이송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역할이 익저스트예요. 즉 여기에다가 여기다 설명할게요. 여기에 불이 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빨리 나와야 되는 요거를 이송 시간 똑같은 거예요. 이송 시간이에요. 즉 여기에다 교차 배관에다가 에어를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익저스터라고 해요. 익저스터, 공기 배출기. 익저스터. 즉 얘는 이송시간 단축이에요. 이송시간 단축 하는,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수 지연 시간은 트립 시간 더하기 이송 시간을 우리는 트립 시간 단축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 펜던트 헤드라는 게 있어요. 즉 대부분 헤드는 상향식을 쓴다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보내는데 하향식을 쓴다 이거죠. 이 드라이 펜던트는, 즉 배관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위로 올렸잖아요. 방향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거죠. 하향식으로. 그럴 때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쓴다. 자, 건식 헤드는 습식 설비에 폐쇄형 스플릿 헤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상향식 헤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향식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드라이 펜던트를 사용해라. 드라이 펜던트 어떻게 생겼냐? 대부분 헤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작동식 제가 설명드릴게요. 준비 작동식은 가압 송수 장치에서 여기서는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라는 말을 쓰죠. 요 세모 여기를. 그래서 1차 측까지 배관에 항상 물이 가압돼 있죠. 그래서 2차 측에는 폐쇄형으로 대기압 저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서 얘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작동이 되냐? 감지기가 있어야 돼요. 얘는 뭐 A, B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VP 슈퍼퓨저 패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A, B가 동시에 울리면 얘가 화재가 난 것 같아.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다가 신호를 줘요. 그렇게 되면 얘가 열려요. 그러면서 미리 물을 다 내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놈이 하나 터지면 바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작동 설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냐? 자, A, B가 있잖아. 이렇게 감지기 A or B가 있고 A and B가 있어요. and B. A나 B 둘 중에 하나 작동이 되면 경보만 울려요. 근데 A 동시에 울렸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신호를 주는 거죠. 펌프도 작동하고 펌프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SVP예요.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는데 요 배관을 또 확대해서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 클램프 항상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걸쇠가 있어요. 걸쇠. 얘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만 풀어주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쇠가 딱 걸려져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침으로 딱 해서 얘를 딱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전기 신호가 딱 온다. 그러면 얘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 힘이 없으니까 툭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물이 방사된다. 이게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솔레노이드 밸브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수 검지 장치는 우린 프리액션 밸브라 한다. 미리 준비된 밸브. 그래서 1차 측엔 가압수, 2차 측엔 공기다. 헤드는 폐쇄형. 감지기 있죠? 이게 SVP 수동으로 눌러도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다 수동으로 눌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다. 그리고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런 A, B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교차 회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헤드에 누설 경보용 물 또는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거나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 요거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해,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배해 누설물 물축부 이렇게 외우십니다. 계속 배해 누설물 축부 이렇게 하면 눈에 익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안전 기준 따라서 이거 쩔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교차회로를 썼잖아요.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요거는 중요해요. 불꽃, 정분, 복강화, 다축. 자, 불꽃, 정분, 복강화, 다축.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자, 불꽃 감지기,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시노식 방식의 감지기, 축척 방식의 감지기 이런 게 있다. 자,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 일제. 또 하나 빠졌네요. 우리 부압식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 자, 여기 분말, 이할, 할론,
분말 소화약제 다 사용한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결국 밸브를 차단되어 있는 작은 철심을 끌어올려서 결국 밸브를 개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 비조리 판넬은 뭐냐? 아까 SVP죠. 얘는 준비 작동식 밸브와 함께 설치되어 수동으로 직접 밸브를 개방한다. 그래서 수동 스위치 역할로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화재 감지기가 동작된 것과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서 준비 작동식 밸브를 개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면. 자, 그 다음에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똑같아요. 이것도 1차 측에 정압에 물이 돼 있고 2차 측에는 소화수가 부압, 진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해서 정압으로 변했다가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여기에는 어떤 설비가 있냐? 당연히 부압, 이 배관 안에 이런 배관 안에 진공을 만들 거 아니에요. 진공. 그러려면 진공 제어부가 필요하고 진공 펌프도 필요하고 진공 밸브 이런 게 필요하다. 진공 들어가면 아, 부압식이구나. 결국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얘도 프릭션 밸브를 쓴다. 그리고 부압수 폐쇄형 헤드고 감지기 사용하죠. 그 다음에 SVP 똑같이 있다. 준비 작동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무조건 뭐가 다르냐? 얘는 부압이다. 자, 일제 살수식. 얘는 델류지 밸브 그리고 공기 그리고 개방형, 얘만 개방형이죠. 감지기 사용한다. 그래도 SVP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소방관 선배님께서 그 어떤 점검을 나갔다가 어떤 방송국 거기 무대부거든요. 그걸 점검하러 갔다가 모르고 잘못 건드려서 방송에 진짜 무대부에 물이 스프링클러 다 터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 장단점 갈게요. 당연히 습식은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공사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헤드 개방 시 그냥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단점이 바로 이 동결이죠. 오작동 시 수손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층고가 높을 때 헤드의 개방이 지연된다. 장소는 난방이 잘 되는 곳에 해야 되겠죠. 자, 건식의 장점이 뭡니까? 동결을 또 극복하죠. 그래서 옥 외에도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압축 공기, 신속한 개방이 어렵다. 그래서 압축 공기에 전부 방수된 후 살수가 기재된 살수 시간까지 시간이 지연된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준비 작동식 볼게요.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헤드가 개방되기 전에 경보가 발생하므로 조기에 조치가 가능하다. 얘는 바로 경보부터 나갔겠죠. 평상시 헤드가 오작동되어도 수손에 우려가 없다. 단점이 뭡니까? 감지장치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 별도로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헤드의 경우 상향식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하향식은 배수가 되지 않아 불가하다. 그리고 주차장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는 거. 자, 일제 살수식은 밸브 개방 시 즉시 살수가 되므로 초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층고가 높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량의 급수 체제가 불필요하다. 강범에게 살수되므로 수손에 의해 피해가 크다. 감지 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천장이 높아서 폐쇄형 헤드 곤란한 장소에 쓴다. 자, 어디에? 무대부, 위험물 저장소, 페인트 공장 이런 데 쓴다는 거죠. 자, 습식 볼게요. 먼저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스플루 헤드가 개방되겠죠. 왜냐면 감지기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측의 배관의 압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알람 밸브 클래퍼 말했죠. 변기 뚜껑 그거 변기 내리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클래퍼가 개방되면 2차 측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압수된 물이 클래퍼 하단 측부로 해서 압력 스위치 작동하고 제어반의 주경적 뭐 이런 게 화재 표시반 알람 밸브 뭐 작동이 된대요. 그러면서 압력 챔버는 여기 있죠. 그래서 압력 챔버가 작동되고 가압 송수 장치 막 작동되고 막 펌프 울리고
스프링클러에서 막 또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제압한다. 어렵지 않다. 자, 건식도 똑같아요. 화재가 발생되고 헤드가 개방되겠죠. 이건 건식이잖아요. 2차 측 압축 공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급속 개방 장치, 우리 엑셀레이터, 우리가 익제스터 두 개 나온다 그랬죠. 얘가 도와준다 그랬죠. 그래서 건식 클램퍼가 개방이 되면 2차 측 배관에 유입이 되죠. 그래서 또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고 제어반의 주경종,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준비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고, 자, 요거는 A5죠. 그래서 경종이나 사이렌 화재 표시반이 점등이 된다. 그 다음에 교체로 엔드면, A 엔드면, 그 다음에 SVP 누가 손으로 누르면 바로 프렉션 밸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죠. 그래서 중간 챔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감압이 돼서 밸브를 개방되는 거예요. 걸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아요. 주경종, 화재 표시반, 알람 밸브. 그래서 화재 2차 측에 배관이 유입되면 또 압력 스위치가 작동되고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되고 압력 챔버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일제살수식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진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갈게요. 수원이에요. 물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냐, 그걸 설명하는 건데, 자, 수원량은 무조건 N것대예요. N것대. 자, 우리 옥내 한번 볼게요. 옥내는 최대 2개를 했죠. 최대. 한 개면 한 개고, 곱하기 130 리터 per mini 했잖아요. 곱하기 20분이었죠. 그러면 옥 외는 최대 2개 곱하기 350 리터 per min이었잖아요. 민 곱하기 20분이에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뭐냐? N이에요. N. 몇 개인지 몰라요. 곱하기 80이에요. N은 곱하기 20분이에요. 즉 N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수확률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이런 계산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수가연물은 30개. 그럼 30 곱하기 80 곱하기 20이다. 이런 수원량이 나온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폐쇄형 있고 개방형인데 수원량이 달라요. 대부분 폐쇄형 이걸 쓴다. 시험에 나와도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를 어떻게, 이거는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나누냐? 10층 이하냐? 11층 이상이냐? 두 개로 나눠요. 일단 10층 이하일 때 지하층을 제외한 10층이에요. 공장, 창고, 레크식 창고 포함해가지고 특수가연물은 30개 해라. 그 밖에 건 20개 해라. 그 다음에 금, 판, 운복 해가지고 환복에는 30개를 해라. 근데 복합에는 판매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 건 20개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것 여기선 부착 높이가 8m 이상이냐? 그러면 20개를 해라. 미만이면 10개를 해라. 아파트는 10개를 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그리고 지하 역사냐? 그럼 30개를 한다. 아시겠죠? 개방형 헤드는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30개 이하냐? 아니면 30개 초과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옥상수죠.
우린 배웠잖아요. 2차 수원 어떤 n것 때 해가지고 수원의 양을 구했잖아요. 이게 수원량이잖아요.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옥상 수원량이죠. 총 수원량 하면 n것 때 똑같이 이거 더하기 요거 해야지 하면 총 수원량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계세요? 자, 이거는 배관이에요. 배관은 시험에 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자, 배관 설치기 좀 갈게요. 배관에 어떤 게 요 구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직 배관, 주배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물을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이게 주배관이에요. 그리고 수평주행 배관은 이게 수평주행 배관이라는 거죠. 이 주배관에서 각 층에 소화수를 공급하는 배관으로 교차배관 직하에 설치된다. 이 교차배관이거든요. 교차배관, 가지배관. 이게 수평주행 배관. 기울기만 알고 가시죠. 500분의 1. 그래서 이게 500이면 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울기가 이렇다. 이제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으로 수평으로 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한다. 구경은 40mm 이하로 한다. 이상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배관은 뭐냐? 이게 가지배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배관. 이렇게 해서 위로 해서 쭉 가지배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프링클 헤드를 다는 거죠. 가지배관 기울기가 있어요. 250분의 1. 얘는 250분의 1. 얘 250이면 얘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헤드를 몇 개 한다? 8개. 가지배관 헤드 8개를 사용한다. 8개 이하. 그러니까 신축 배관은 이 가지배관이 이렇게 꺾였죠. 유연성 가진 배관을 말한다. 소화설비의 배관 방식 어떤 게 있냐? 가지, 토너, 격자, 루프형이 있다. 가지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지형이에요. 토너먼트 우리 경기장에서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루프 보면 여기가 끊겼어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격자형은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가도 된다. 일로 와도 되고 다 통했죠. 이게 격자형인 그림이에요. 그럼 어디에 사용되냐? 자, 가지형은 스프링클러 설비 되잖아요. 간이, 조기 반응형, 포. 근데 압축 공기포 제외된다 그랬죠. 압축 공기포는 여기에 해당돼요. 토너먼트에. 격자형은 50층 이상의 초고층에 해당된다는 거죠. 토너먼트 방식은 이산화탄소, 할로온, 할로겐, 불활성, 그 다음에 분말, 압축 공기포 여기죠.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가지형 특징 볼게요. T가 뭐냐? 이 T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T, 이게 T예요. T. 또 여기도 T죠. 여기도 T죠. 이렇게 T. 이걸 T라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랑 토너먼트랑 완전히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니까 이것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TA의 분기점은 가지배관당 한 개의 마찰 손실이 이 토너먼트 방식보다 더 적다 이거죠. 마찰이 더 적다는 거예요. 얘보다. 그리고 헤드의 이 방사 압력, 요 헤드의 방사 압력과 이 방사량은 각 지점에서 균일하지 않다. 근데 그리고 배관 주위에 각종 살수장애 시설이 있어도 적절한 배관 설계가 가능하다. 아무리 여기 장애물이 있어도 적절하게 배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공이 용이하고 편리하다. 마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계 포소화 설비에 사용된다. 자, 토너먼트 볼까요? 이 TN 분기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찰 손실이 증가한다. 그래서 말단의 헤드 방사 압력이 저하된다. 헤드의 방사 압력, 방사량은 근데 균일하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쓴다. 기체들, 아니 분말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배관 주위에 각종 살수장애 시설이 있는 경우 균일한 배관 설계가 어렵다. 그렇겠죠? 시공한 T에 사용하여 시공이 불평하다. 균일한 약재의 방사, 빠른 시간 내 확산을 위하여 가스계, 분말, 공기포 이런 걸 쓴다. 자, 루프형 작동 중인 스프링클러 헤드에 둘 이상의 배관에 물이 공급되도록 여러 개의 교차 부분에 서로 접속하여 되는 스프링클러. 뭐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가지 배관 접속하지 않는다. 격자형 평행 교차 배관들 사이에 다수의 가지 배관들이 이렇게 접속되어 있죠. 작동 중인 스프링 헤드가 양쪽에 물이 공급받죠. 그래서 다른 가지관들은 교차부분에 물이 이송을 보조해 준다. 소방 배관을 그리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수의 흐름이 분산되어 압력 손실이 적고 중간이나 말단에서 공급 압력 차이가 줄일 수 있으며 고른 압력 분포가 가능하다. 중간에 이게 끊길 경우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끊겼어. 그러면 이쪽으로 와도 되고 이쪽으로 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끊겼어.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죠. 괜찮죠? 자, 고장 수리에도 공급이 가능하고 소화수 공급이 안정적이다. 관내 압력 변동이 적고 충격파가 발생하여도 분산이 가능하다. 소화 설비의 즈음 개축이 유리하다. 소화 용수의 분산 배치가 용이하다. 자, 개폐 밸브, 감시 스위치, 템퍼 스위치 설치 위치를 볼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급수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표시 스위치라는 거예요. 어디다 하냐? 자, 여기 물이 고가에서 들어오죠. 그럼 얘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물을 펌프해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어, 계속.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여기 송수구, 펌프차에서, 소방차에서 물을 여기다 넣었을 때,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프리액션 밸브, 전과 후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넘어가고 있어. 이게 지금 제대로 물이 뿌려주고 있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자, 1번 볼게요. 주펌프, 토출축, 흡입축 배관의 개폐 밸브. 이게 주펌프잖아요. 주펌프, 흡입축이잖아요. 여기 토출축이고. 맞죠? 주펌프,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 밸브. 토출축에 설치된 개폐 밸브. 유수검지 장치, 일제 개방 밸브 1, 2차 측. 유수검지 장치, 일제 개방 밸브 1차, 2차 측. 여기, 그래서 여기는 1차라 그랬죠? 여기 2차 측. 맞는 표현이네요. 고가수저와 주배관의 수직배관과 연결된 관로상의 개폐 밸브. 고가수저죠. 관로상이. 맞죠? 5개 송수구에 배관상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들어오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위치만 눈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압 송수장치, 이거는 다 똑같다 그랬죠. 펌과 압과. 펌프뿐만 아니라 고가도. 자, 가압 송수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MPa의 방사 압력이 될 수 있게 한다. 옥내는 방수구의 방사 압력이 0.17에서 0.7까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옥외는 0.25에서 0.7이잖아요. 그 옥내, 여기 SP는 스프링클러는 0.1에서 1.1이에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씩. 자, 여기 보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방호구역이라고 해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방수구역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폐쇄형이면 여기 구역을 방호구역이라 한다고요. 여기도 방호구역. 아시겠죠? 네, 개방형은 여기를
개방이면 방수구역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용어를. 그래서 폐쇄형 스플링 헤드는 어떻게 나누냐? 하나의 방호구역을 바닥면적 3천 이하로 한다. 이게 3천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천.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의 유수검증을 단다. 이게 하나의 방호구역에 요거를 하나씩 단다는 거예요. 3천에. 여기도 3천이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3천 이렇게 단다는 거죠.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을 미치지 않는다. 두 개 층 하지 말래요. 한 개 층에 설치된 스프링클 헤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공동주택이 3개 층 이내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에 지나도록 한다. 당연히 여기 지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방형 스프링클 헤드의 방수구역은 또 일제 개방 밸브는 면적이 없어요. 하나의 방수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말고 방수구역마다 일제 개방 밸브를 쓴다.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한 헤드에서는 50개 이하로 한다. 근데 두 개 이상의 방수구역을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20개, 25개 이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헤드의 종류 볼게요. 자, 헤드가 가멸부에 따라서 우리 폐쇄형, 개방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가멸부가 방수구에 폐쇄됐잖아요. 그 다음에 가멸부가 없이 개방됐다는 걸 우리 개방형이라는 거죠. 자, 여기 가멸부 구조가 있어요. 용융형이 있고 파열형이 있어요. 용융형은 퓨지 블링크라 해가지고 용융성, 녹는 금속을 이용하는 가멸체예요. 그 다음에 파열형은 글라스 벌브라 해가지고 유리 용기에 알코올이나 에테를 넣어서 거기서 공기가 팽창해서 깨져가지고 물이 나가는 방식인데, 제가 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먼저 용융형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뜨거운 곳에 넣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용융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용융형. 파열형 갈게요. 글라스 벌브. 뭐 별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보면 요 빨간색 요 뒤쪽이 팡팡 터지죠? 터지는 그림 보이시나요? 펑펑 요 터지죠? 요게 글라스 벌브예요. 즉 용융형은 처음 보였던 그 영상은 이건데, 얘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얘가 툭 떨어져 가지고 이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라스 벌브. 이게 글라스 벌브예요. 글라스 벌브인데 여기에 뜨거우면 얘가 터진다는 거예요. 고열에 의하면 여기서 기포가 발생해서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알코올이랑 에테르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두 개가 얘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조기 반응형, 얇죠? 얘는 뚱뚱하니까 표준형. 여기 밑에 있죠? 조기 표준형. 이거예요. 이 방향에 따른 분류, 상향, 하향, 측표. 자, 스프링클러를 가지배관에 위로 달았냐? 이 상향. 그 다음에 밑으로 달았냐? 하향. 그 다음에 측벽형. 벽에다 달았냐? 측벽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향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배관을 동그라미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 하향식을 할 때 이렇게 달거나 측벽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향식을 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향식이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에 따른 분류, 표준, 특수, 조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RTI 값이에요. RTI가 뭐냐? 화재 시 발생하는 이 기류의 온도, 속도, 작동 시간에 따라서 이 반응 시간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작을수록 조기 반응형이다. 그래서 요거는 수치는 그냥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80, 350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헤드 온도. 자, 우리가 헤드가 언제 터지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주위의 최고 온도가 39도 미만이면 79도에 터져라, 그런 얘기예요. 표시 온도가 이때 터져라.
그래서 저희가 암기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9 친구가 육사 가서 핫둘 하다가 빵6 6이 했다. 뭐 이런 암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렇게 숫자 연상법을 했어요. 1부터 0을 기억부터 치읓을 했거든요. 그래서 3, 6, 4, 106 3, 6, 4, 106 그래서 돼지가 보라돌이에게 김치밥을 만들어 주었다. 39 미만 3964 요거 이렇게 네 구간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해오냐, 친구 121 1616이잖아요 성진우가 강남길에게 김밥 노래를 불러주었다. 저는 이거 절대 못 읽겠더라고요, 재밌어서.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의 수평거리와 방호 면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뿌리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 R이라 해가지고 이거 수평거리라는 거예요. 이걸 수평거리라 한다. 방호 대상물마다 수평거리가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 또 외우죠. 또 그리고 뭐 헤드 간의 간격 해가지고 정방향일 때 헤드가 이렇게 있고 정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너무 안 맞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R이죠. 이게 수평거리, 얘가 S예요. 즉 헤드 간격인 거예요. 즉 얘는 2R 코사인 45도라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외워야 되잖아요. 자, 무일 내렉 해가지고 무대부 특수부는 1.7인데 무일 내레가 71352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71352 무일 내레가 71352 1, 2, 3 또 이렇게도 외웠어요. 무대부에서 김신영이가 춤을 추고 일반 건축물에는 남국민이가 손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내화구조에서 나달 테니스치를 치고 있고 레크시첸코에서 나문이가 고구마를 먹고 있다. 고구마. 아파트에서 데니스 로드맨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죠, 거실에서. 이것도 수평거리 가져가자. 조기 반응형 스플링 헤드 설치 장소. 우리 아까 조기 반응형 보셨죠? 얘예요. 조기 반응형. 얘는 표준형이고. 이게 언제 설치하냐? 공로고 오수칙 병입 이럴 때 쓰라. 공동주택 노유자의 거실,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이때 사용해라는 거죠. 이거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공로고 오수칙 병입.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내의 공간을 보유하라. 그리고 벽과의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을 해라. 이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해라. 그리고 배행쌀 해가지고 배관, 행가, 조명기구, 살수가 방해되는 경우에는 여기에도 불구하고 살수가 방해되지 않은 장소에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헤드와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의 평행을 해라. 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개수 원래 8개라 그랬잖아요. 원칙은 교차배관에 분기되는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교차배관에서 하나 둘 셋 넷 8개 이하로 했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방어구역 안에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한 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습식, 부합식으로 격자형 배관 방식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형 수량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량이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급부 상하좌우 2.5 간격을 하라는 거예요. 상하좌우잖아요. 2.5 간격으로 해라. 여기도 2.5 간격 2.5. 그리고 설치하되 계급의 내측면으로부터 직경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라. 15cm 안에 해달라는 거고, 사람이 상시 출입이 가는 경우 통행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부 측면을
상부랑 측면, 당연히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밑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1.2, 여기는 그때는 1.2m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습식,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으로 하래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말아요. 즉 하향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 드동계,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어쩔 때 하향식을 할 수 있냐?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동파인데 헤드의 설치 장소가 동파 의뢰가 없는 곳에 있는 경우,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드동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측벽형 스프링클러 설치 헤드 기준. 자, 벽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어떨 때 긴 변에 한 변의 길이가 일렬로 설치하고 3.6m, 3.6m마다 설치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폭이 4.5 이상 9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가 있거든요. 이하인 경우에는 긴 변에 양쪽이 각각 일렬로 설치돼 마주보는 나란한 꼴로 해라. 4.5, 9 이하일 때는 나란한 꼴로 하라는 거죠. 여기 1.8, 여기 3.6의 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6, 이게 3.6,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나란한 꼴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를 설치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다는 거죠. 개, 통, 발, 병, 천, 그 다음에 피, 현, 냉고, 불, 태, 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저는 외웠지만 중요한 거는 한번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단실, 경사로, 경사로의 승강로, 비상동 승강장의 승강장, 파이프, 피트, 덕트, 네, 목욕수, 화직 해가지고 이런 장소에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전, 급이장 해가지고 통신, 전기, 전자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그 다음에 발변, 변, 급이장. 그 다음에 병수, 응기. 그 다음에 천장. 천장과 관련된 거는 2, 1, 0.5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천장 있잖아요. 천장. 이런 천장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반자가 있어요. 여기 지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장과 반자 사이에 둘 다 양쪽에 불연재로 타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천장과 반자 사이가 불연재력이고 둘 사이가 2m 이상인데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때도 스프링클러를 설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이 있고 미만이라는 거, 이런 거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m 미만이 있어요. 이때는 천장 한쪽이, 이건 한쪽이에요. 한쪽이 불연재로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 거리가 1m 미만이다. 그리고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데 근데 거리가 0.5라는 거예요. 차이 보이시죠? 양쪽이, 양쪽, 한쪽, 아니, 또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이거죠. 그래서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엔 설치할 필요 없다. 현관 오비인데 20m 이상이다. 영하에, 이거는 옥내서장과 똑같죠? 냉고발 야식 해가지고 영하에 냉장창고죠. 냉동실, 냉동실에 냉동창고. 네, 고온에 노가 설치된 장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그다음에 요거 가져가시죠. 정프금방 해가지고 불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 오물, 급이장 해가지고 정수장, 오물 처리장,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충, 충전기 작업장, 불금, 불연성 금속의 석재 가공 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지 않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이거 새로 추가된 거예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방풍실이 있다. 그 다음에 실내 테니스장, 게이트볼, 정구장인데 다 바닥, 벽, 천장이 불연제로 준부려 타지 않는 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관람석도 없어요. 그러면 굳이 헤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에 아파트의 대피 공간도 필요 없다. 자, 설치 장소의 보온.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즉, 이 배관을 동결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난방시설 해라는 거예요. 4도씨 이상을 해라. 그 단열재 써라. 전열 전선 써라. 그 부등에 넣든가. 그냥 물을 순환시켜라. 이 방법이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게 동결 심도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이 얼려 들어가는 정도를 동결 심도란 용어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경보 방식인데 이거는 이 소방 관련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뿐만 아니라 원래는 전층이에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11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전층으로 다 경보를 해야 되겠죠? 보면 2층 이상이냐 1층, 지하층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2층 이상일 때는 발화층, 그 다음에 그 직산 4개 층을 해라. 그래서 발직사 1층일 때는 당연히 발화층에 경보를 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4개 층도 울려라. 지하층 있으면 지하층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지하층이 발화가 났어요. 불이 났어. 그러면 그 당연히 그 지하층이 나겠죠. 그 다음에 그 직상층도 경보를 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지하층 모두 다 하라는 얘기예요. 발짓기지. 자, 여기서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 지하 1층, 여기 2층이죠. 여기 지하 2층이에요. 만약에 2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보를 해야 되냐? 여기 2층에다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 4, 5, 6, 4개 층 경보를 울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럼 1층에 불이 났다. 그러면 발화층에 1층, 그 위에 4개 층 2, 3, 4, 5 4개 층 맞죠? 그 다음에 지하층이랬죠. 2개 있죠? 지하 1층, 2층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 3층에 불이 났다. 3층에 불이 났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자, 3, 뭐 층만 주는 거예요. 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 3, 4, 5 모르겠죠. 자, 보면 발화층 그게 직사이니까 4, 5, 6, 7 2층이 아니네. 안 해도 되네. 이런 걸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간부에 한번 나왔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별 주요 구성품 연결 중 옳은 것은 고르세요. 자, 습식은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알람이라 그랬죠. 개방형인가요? 아니죠. 건식, 익저스터, 엑셀레이터 있다 그랬죠. 공기 압축이 필요했죠. 맞는 구문이네요. 얘도 맞네요. 준비 볼까요? 선택 못 들어봤죠. 이건 솔직히 가스에 아직 안 배웠죠. 슈퍼비전을 팠네.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은 일제개방 밸브 개방형 맞네요. 얘랑 얘가 맞는 표현이네요. 뭐 이렇습니다. 간부 문제 어렵나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